4일째 물만 마신 장동혁. 상태 안 좋아져. 아침엔 말도 잘 못해. 위기 상황을 맞이한 장동혁. 국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물 외에 다른 건 전혀 안 드신다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쌍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겠다 하더라.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제가 오늘 실시간 영상을 시작부터 쭉 봤는데요. 자, 보시면요. 한 명 왔어요. 국회의원 아니고요. 자, 물을 갖다 주고 갑니다. 자, 이제 산책도 합니다. 지금 뭐 얼굴은 아주 좋은데, 때깔 좋은데 지금 막 허리 잡고. 자, 국회의원들 맞습니까? 얼굴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. 한 명밖에 없어. 이게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좌관으로 보입니다.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네. 뒤통수 눌렸나? 저 머리 만지고 있고. 아무도 안 옵니다. 아무도. 기사 잘 나왔나? 내 기사 지금 잘 나오고 있나? 안돼 안돼, 삐뚤어진 것 봐. 야, 진짜 이게 쇼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. 와, 큰 웃음을 줍니다 지금. 결론, 한 명도 안 왔다. 뭐죠? 관심이 없어요 지금. 기사와 다르게, 자, 몸 상태 아주 좋아요. 때깔도 좋고요. 이런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제 장동혁에게 관심을 가져달라,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나 현실은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기사다.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. 적당히가 네 민낯이 다 드러났어. 또 만났어요. 남자답게 했어. 네가 뭐라 그랬어? 경찰에 고소 고발, 살인의 면책이 있고 바로 고소 들어가. 고소해. 고소한다고. 고소해. 알았어 해. 아유, 지질 않는. 잊어봐 이 새끼야. 한번 해봐. 조롱을 해? 내가 조롱했어? 새끼야, 네 새끼 잡은 말하는 거 새끼가. 보세요. 네가 다리 떨었지 내가 다리 떨었어. 나가세요. 자, 이후 돌아서서 도망갔다고 합니다. 경찰에 고소 고발, 살인의 면책이 있고 너는 바로 고소 들어가. 고소해. 호수피 5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현실이 될 것 같고요. 이처럼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 하락할 것이다 베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, 인버스와 곧버스에 올라탄 윤석열 지지자들. 인버스는 무엇이냐? 자,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코스피는 11월 한 달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당연히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연초에만 인버스 윤어게인들 손실이 26.6%, 작년까지 합치면 80%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. 기사까지 보도되었죠. 10억을 투자해서 8억 손실 났다. 자, 거지가 된 것이죠. 더구나 현재 코스피 7,500에서 만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이제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급이 미친 듯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하락에 베팅을 한다? 이건 나 거지 될게요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20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걱정됩니다. 이들은 현 정권을 중화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더구나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데도 베팅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. 주식 토론방을 돌아다니면요, 정말 많은 글들이 달리는데 곧 망한다, 급등했으니 곧 하락한다,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볼 때 인버스에 올라탄 그 윤 지지자들이 아닌가, 댓글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아무튼 이런 댓글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애인 수급이 미친 듯 들어오고 있어서 토론방에 이런 글을 단다고 해서 본인들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, 이런 착각은 거두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댓글 알바 그만하시고요. 이제 코스피 5천, 6천 그리고 만피까지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올라타야 되지 않나, 자, 이런 생각을 전해보면서, 자, 그리고 이들과 반대로 투자한 사람들, 상승장에 K방산 ETF에 올라탄 우리 개인들의 수익률 68%에
달했다고 합니다. 그 윤석열 지지자들은 80% 마이너스 80% 극과 극이죠. 아무튼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윤석열 추종자들 계좌는 박살나고 있다.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홍준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. 비상계엄 막은 건 한동훈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이다. 한동훈은 사라져라. 한동훈이 지가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나 봐요. 자, 그러나 홍준표가 제대로 말했습니다. 민주당과 국민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겠죠. 홍준표,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, 우리 민주당원들이 해냈다 이 말이죠. 그리고 홍준표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당대표 목숨 건 단식하는데 등에 칼 꽂는 X들. 앞서 봤지만 당대표 단식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죠. 와도 그냥 2초 3초 인사만 하고 갑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이재명 대통령 단식했을 때는 다 왔어요. 모든 그 의원들이 오고 가고 예, 시민들이 와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시민들이 쫙 있었죠. 함께 했다는 겁니다. 지난해 12월 2일 우리가 한창 그 내량 규탄 일주기를 준비할 무렵 서울의 은평제일교회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저 검은색 복장의 교도관인가요? 저 두 사람이 가운데 죄인을 무릎 꿇려놓고 때리고 겁박하는 그런 장면을 연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죄수 얼굴에 씌워진 가면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입니다. 영상으로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끌고 나가면서도 바닥에 눕혀놓고 몽둥이로 때리고 있습니다. 사실 저거 죄수의 가면이 윤석열이라고 해도 이러한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죠. 하물며 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은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씌웠다.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? 자, 이 무대는 일반 무대가 아니라 은평제일교회 예배 강단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스러운 곳이죠. 자, 중앙에는 십자가 하단이 보이죠? 그리고 좌측에는 안타깝게도 태극기가 보입니다. 정말 언제부터 성스러운 우리의 이 태극기가 저 못난 극우들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욕을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? 자, 이건 정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불법적인 내란에 동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이 고귀한 민주주의, 이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죠. 지난해 벌어졌던 윤호갱들의 서부지법 폭동의 연장선입니다. 참 안타깝게도 바보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. 이거 누가 연출했겠습니까? 극우 목사들이 연출했겠죠.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너네 하나님이 저런 걸 시키더냐? 자, 뒤이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윤석열 찬양의 편지를 읽는 모습입니다. 함께 보시죠. 국민 계몽이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 당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온몸을 바치셨던 그 뜨거운 열정을 이 추운 날씨를 하루하루 버티고 계실 대통령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목이 메어와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습니다.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인데 정말 이건 화가 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죠. 야, 저 눈물 정말 진심일까요? 진심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순수한 영혼인데 저 순수한 우리 젊은이들을 누가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나. 자, 이 은평제일교회 지난해 미국의 모스탄이 부정선거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. 그리고 모스탄과 전환길이 합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이다 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곳이죠.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.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윤어게인의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자들에게 좀 벌을 내려야 하지 않나. 좀 깨우침을 주십시오. 깨우침. 어제 윤석열에게 5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. 그야말로 솜방망이 쳐버리죠. 극우 세력들이 교회에서 저런 연극을 하게 된 우픈 현실, 이거 윤석열이 작품이죠. 물론 개인만의 작품은 아닙니다. 그 바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그러나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자,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에 사죄하지 않으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극우화되어 폭력적인 범죄 연극을 성스러운 교회에서 하는 거죠. 정말 이럴 땐 국힘이라도 사죄하고 윤석열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렇게 더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?
다행히도 우리의 70대에서는 이대남들과 좀 다르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매번 국힘 지지율이 높았던 우리 어르신 연령층인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37%로 국힘의 3%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. 물론 그 외 연령층에서는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. 다만 우리의 이대남만 홀로 거꾸로 가고 있죠. 자, 이러한 극우화 현상, 국가 미래에는 당연히 악영향이죠.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그런데 국힘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점심 먹고 한숨 자는 건가요? 정말 한숨스럽다. 삐리삐리삐리 바람